여러분, 올해도 그냥 S&P 500만 들고 버티면 결국 이긴다.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이고 한국 증시는 늘 박스권 같아 보이는데요. 정작 수익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올해 내내 S&P 500을 들고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한국 시장 안에서 조용히 2배, 3배 가까운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차이가 단순히 종목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강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로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흔드는 건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유가, 신용, 그리고 자금 경색,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시장 구조에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올해 S&P 500만 고집하는 전략이 예전만큼 통하지 않는지, 왜 지금 한국 시장이 의외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어떤 ETF를 봐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아니라 지금 돈이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모이는지 그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뉴스 볼 때마다 머리가 더 복잡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기사는 지금은 공포에 살 때다 라고 하고, 또 어떤 기사는 미국은 결국 다시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버텨야 하는 건지, 갈아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현금 들고 숨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뉴스를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 안의 우선순위를 보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똑같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금리가 1순위고, 어떤 때는 환율이 1순위고, 어떤 때는 유가가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에너지 가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체온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는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류비는 뛰고, 항공, 화학, 제조, 유통 전부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기름값 상승이 단순히 몇몇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밑바닥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줄입니까? 외식 줄이고, 쇼핑 줄이고, 여행 미루고, 결국 소비가 식습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매출은 기대만큼 안 나오는데 비용은 오르니까 실적이 버티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의 문제는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이전에 시장 전체가 버텨낼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 뉴스는 봅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내 계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생각보다 잘 체감하지 못하세요. 전쟁이 길어지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에너지입니다. 특히 원유 공급의 핵심 길목이 흔들리면 시장은 그 순간부터 성장보다 생존을 먼저 계산합니다. 지금 시장이 겁내는 건 단순히 유가가 한 번 튀는 게 아닙니다. 높은 유가가 오래 버티는 상황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오르는 건 쇼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버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업 실적, 소비 심리, 금리 기대, 물가 전망이 전부 다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강하니까 결국 회복하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은 결국 강합니다. 문제는 결국이 언제냐는 거예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맞는 사람보다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가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년 뒤엔 오를 거라고 맞췄다고 해도 그 전에 15%, 20% 흔들리는 구간을 못 버티면 정답을 맞히고도 돈을 잃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에너지 관련 자산은 강하고 기존 성장주와 광범위 지수는 둔해지고 시장은 공포와 낙관을 하루 단위로 오가는 구간에서는 그냥 지수를 믿고 버티는 전략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지면 주식이 비싸서 빠졌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하락은 밸류에이션 때문이 아니라 돈이 잠기는 순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이야기,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두 번째 위험과 연결됩니다. 시장에서는 늘 눈에 잘 띄는 공포와 눈에 잘 안 띄는 공포가 있습니다. 전쟁은 눈에 잘 띄는 공포예요. 헤드라인이 크고 자극적이고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뉴스 한 줄로는 잘 안 보이는 신용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돈이 돌면 버티고 돈이 막히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외벽도 멀쩡하고 간판도 밝고 사람도 드나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배관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화장실도 돌아가고 수도도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층에서 물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엔 배수가 막히고 결국 건물 전체가 마비됩니다. 신용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사모신용이든 비은행권 자금이든 펀드 환매 압박이든 핵심은 하나예요. 돈이 제때 돌아야 하는 곳에서 돈이 안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산 가격은 실적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감춰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고 유가가 오르고 위험자산 선호가 꺾이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돈이 꽉 막혀 있었네. 이 순간이 오면 대형 기관도 큰 펀드도 이름 있는 자산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볼 때 단순히 지수가 싸졌나 비싸졌나 보다 더 먼저 봐야 하는 건 돈의 흐름이 어디서 멈추고 있느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표면이고 신용시장은 심장입니다.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심장이 답답해지면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체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뉴스는 많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지? 왜 반등이 나와도 믿음이 안 가지?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체력 점검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려.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이 불안하면 그럼 다 같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은 위기 속에서도 돈이 도망가는 곳과 새로 몰리는 곳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시장은 오랜 시간 무시받던 구조에서 조금씩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배당, 주주환원, 그리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시장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재료일 수 있어요. 한국 시장은 오랫동안 싸긴 한데 왜 계속 싼지 알 것 같은 시장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주주에게 잘 돌려주지 않고
지배구조 할인, 저평가의 함정. 이런 말이 늘 따라붙었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배당과 환원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그 흐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은 싸다가 아니라 한국은 싸면서도 현금 흐름을 준다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안한 시장에서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장만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형 성장주는 멋져 보이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반면 배당 기반 자산은 올라갈 땐 덜 화려해도 시장 불안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ETF의 핵심은 단순히 요즘 잘 가는 종목 묶음이 아닙니다. 첫째, 고배당 혹은 주주환원 흐름을 담는 ETF. 둘째, 금융보험 가치주 중심으로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ETF. 셋째, 에너지, 원자재, 방산처럼 글로벌 변동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 이 세 축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꿈이 큰 자산보다 돈이 실제로 도는 자산을 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은 답답해서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래서 기회가 나옵니다. 시장은 모두가 관심 가질 때보다 아직 반신반의할 때 더 큰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진짜 위험한 건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과거의 성공 공식이 앞으로도 똑같이 통할 거라고 믿는 착각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지수 하나만 꾸준히 사면 된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략은 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사람들이 가장 익숙해진 공식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작은 변화도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조정은 와도 결국 미국이 이긴다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시장이 묻고 있는 질문이 누가 최강이냐가 아니라 누가 지금 이 환경에 더 맞느냐라면 어떨까요? 그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강한 나라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육아, 신용, 현금 흐름, 정책 변화에 더 잘 맞는 자산을 고르는 게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을 버리자, 한국만 사자, 이런 극단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포트폴리오가 아직도 과거 장세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벌어지는 변화에 맞춰 재배치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전쟁과 육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용 리스크라는 복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S&P 500만 들고 무조건 기다리는 전략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배당과 주주환원, 가치 재평가, 그리고 특정 섹터 중심의 구조 변화 가능성 속에서 생각보다 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더 유명한 시장이냐 보다 어디에 더 유리한 바람이 불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뉴스가 아니라 방향을 먹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구간일수록 막연하게 버티기보다 어떤 자산이 지금 환경에 맞는지, 현금 흐름이 있는지, 정책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S&P 500만 계속 모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한국 ETF 쪽으로도 시선을 넓히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정리해드리는 영상이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 실제로 체크할 만한 한국 ETF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